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수소차와 전기차의 비교인데요. 특히 오늘은 충전소를 좀 중점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번 시간에 이제 요약을 하면 수소차의 장점은 이 3분이나 5분? 정말 이런 빠른 시간 안에 충전해서 이런 거의 600km에 육박하는 600km 전후로 육박하는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점과 초장거리를 갔을 때 전기차에 비해서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점이 꼽혔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 지금 제가 전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소차는 아직 석유, 화석연료로부터 얻는 점이 많고 가격이 만만치 않다라는 점. 전혀 싸지가 않죠. 그러니까 휘발유와 비교했을 때 갤론당 5.6불에 달하는 점, 그리고 전기차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진다는 점이 그런 경제성의 이유로 인해서 전기차에 비해서 승산이 좀 없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토탈 이제 충전소까지 포함한 효율은 어떨까요? 이게 이제 충전소 효율까지 이제 얻는 방법이 계산한 건데요. 보시면 하이드로젠은 개솔린과 마찬가지로 트랜스포테이션이 필수입니다. 이거를 충전소로 옮겨야 되니까요. 그때 들어가는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리드죠.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오는 전기를 그러니까 제너레이션 효율은 좀 제외하더라도 이거 보면은 이 전기차의 효율이 거의 수소차의 3배나 됩니다. 이게 리니어블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뭐 핵발전소로 되면 좀 감소하겠고, 당연히 화석연료로 온다면은 당연히 감소하겠죠. 그렇지만 현재 이렇게 계산했을 때 3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요. 전에도 지금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수소는 화석연료에서 오기 때문에 이마저도 리니어블 에너지에서 온다, 혹은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를 얻겠다 그러면 이 비용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는 늘 유지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한번 수소 충전소의 이제 건설 비용이나 이런 제반 사항을 좀 알아볼까요? 미국 리니어블 에너지 레버리터리에서 이거 미국 국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연구소에서 이미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걸 보면은 1200km?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형 수소 충전소를 건설하는데 한 $5 million 이게 한 55억, 한 60억 정도의 돈이 들겠네요, 하나로. 근데 여기서 처리할 수 있는 차량 대수가 어느 정도냐면 이제 하루에 평균 1200km 정도의 수소를 처리할 수 있는데, 아주 경제적인 차가 수소를 평균적으로 한 풀탱크를 채우는 게 4km? 뭐 모두 경제적인 차를 타는 건 아니죠. 이제 큰 차를 탈 수도 있고요. 그러면 뭐 2배 가까이는 좋게 들어갈 테니까요. 8km? 그러니까 넉넉 잡고 10km라고 하고 여유롭게 하루 120대, 150대 밖에 하지 못하는 충전소를 짓기 위해서 거의 50억 이상이 되는 돈을 추가로 내야 되고요. 여기 보면은 꼴랑 91km만 감당을 하려고 지으려고 해도 2.6 밀리언, 이거 30억 이상의 돈을 써야 됩니다. 90km면은 이거 하루에 진짜 경제성 있는 차만 왔다 갔다 한다 해도 20대도 안 되는 비용을 하는데 30억 가까이 이제 스테이션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수소 인프라스트럭처는 클면 클수록 좋은 건데 아직까지는 거기에 도달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또 하나, 이게 왜 이렇게 비싸냐면 이 하이드로젠이 굉장히 플레이머블한 이제 가스입니다. 굉장히 이 등급이 굉장히 높으니까 건들면 터지는 가스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취급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셉니다. 그러니까 이런 안전 점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충전소를 전기만큼 깔기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센 거고요. 그리고 전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슈퍼차저 한 포트를 만드는데 2억 5천인데 이거는 진짜 3, 4개씩만 만들어도 되고 그러니까 굳이 큰 규모의 경제를 가져가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 이렇게 집에 꼴랑 500불짜리 월 커넥터를 해도 시간당 10kW 정도 충전하는데 11.5kW라고 하네요. 그러면 밤새서 꽂아놓으면 사실 충분히 충전은 가능하거든요. 이런 싼 500불짜리 충전기를 많이 깔아놓는다면은 충분히 저는 이런 유비쿼터스적인 인바이러먼트는, 환경은
굉장히 이 충전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좋은 댓글들 많이 달아주셨는데,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이런 것만 많이들 아파트에 사니까요. 오히려 저는 미국보다 한국이 이런 충전소를 설치하기가 쉬울 거라 생각하는 게, 빌딩 내에 있고 아파트에서 잘만 합의하면은 많은 전기차가 돌아다니면 그냥 집에 와서 꽂아 놓으면 되니까요. 그리고 가격이 500불밖에 하지 않습니다. 이게 테슬라라서 이게 500불인 거지, 다른 전기회사에서도 이걸 요즘 미국에서 만드는데 거의 300불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은 제 생각엔 더 싸지 않을까 싶습니다. 110볼트를 220, 240으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냥 이걸 설치만 하면 되니까요. 혹은 굳이 월 커넥터가 아니라도 니마 1450라는 어떤 이제 3상 규격, 240볼트 3상 규격이라든지, 얼마든지 전기차는 이 레벨 2 차지를 할 수 있는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대안들이 참 많기 때문에 이런 인프라스트럭처 면에서는 정말 전기차가 압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수소차가 정말 의미가 없는 거냐?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소차의 장점은 초장거리를 갔을 때와, 그리고 빠른 리퓨얼링 타임이죠. 또 제가 전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의 어떤 운전 퍼포먼스는 극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히 특별히 이렇게 강력한 운전 기술이 필요 없는, 슈퍼카를 정말 보급시키는, 슈퍼카 같은 성능을 그냥 일반적으로 싼 가격에 보급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댓글에서 써주셨듯이 감사하게 그런 성능에 관심 없으신 분도 있지만, 사실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RPM이든지 간에 인스턴트 토크가 나온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툴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큰 툴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US Army, 그러니까 미국 군대가 굉장히 이 fuelcel에, 그러니까 수소차에 들어가는 그 스택이 fuelcel입니다. 연료전지인데, 이 연료전지에 매우 관심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연히 군용차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탱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걸 이용해서. 그러니까 전동화는 일반 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런 군수 물품에서도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호를 주면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 디젤 엔진이나 엔진 형태로 있으면 여기서도 딜레이가 있고, 여러 조종관들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탑재되는 이유가, 그런 컨트롤하기가 복잡한 거를 사람들이 다 계산해서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 전동화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탱크에 탑재할 필요도 없고 훨씬 더 빠른 반응, 그러니까 원격 제어도 쉬워지죠.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군용차를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 이런 퓨처리스틱한 군용차도 있고, 그 다음은 궁극적으로는 탱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걸 만약에 전기차로 구현을 하면은, 배터리로 구현을 하면, 한시가 급한 전시에 그 슈퍼차저에 꽂아놓고 몇십 분씩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소차의 미래는 군용입니다. 군용차로 가는 게 답이 맞고요. 지금 그래서 미국 정부도 움직이고 있고요. 당연히 모든 군수 이런 물품들을 전동화하려고 하는데 다 이미 퓨어셀을 쓸 생각이고요. 그러나 이게 지금 2019년 보고서였는데 읽어보니까 이제 엔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 퓨어셀 엔진과 이런 배터리 패키지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군용차도 테스트를 못했고, 지금 메인 퓨어셀만 지금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의 지금 군수 빨라야 10년이나 20년을 바라보고 하는 일인데, 아니 지금 돈 걱정 안 하는, 그러니까 연비 걱정 안 하는 군대도 지금 이거를 10년, 20년을 바라보고 지금 이런 작업을 해나가고 있는데, 수소차가 빨리 보급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수소차가 망한다는 게 아니라 근미래에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2, 30년 내에는 전기차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참고로 많은 분들이 수소가 이런 리튬 아이온 배터리보다 에너지 덴시티가 높다고 자꾸 말씀하시고, 뭐 리필링 타임 당연히 빠르고 이렇다는데, 여기 하이드로젠 있죠. 에너지 덴시티가 제일 높은 거는 디젤하고 개솔린입니다. 에너지 덴시티 타령을 할 수는 없죠. 에너지 덴시티가 이렇게 하이드로젠 얘에 비해 낮은데, 지금 군대도 그렇고 다 이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엔 일반적으로는
이런 배터리 자동차들이 이미 시장을 다 장악하고 군수용으로 이런 연료전지가 이제 스타트를 끊고, 그러니까 마치 이메일의 발전 과정처럼 이메일이 만들어지고 60년대, 70년대 아마 이메일이 만들어졌는데, 그러고 나서 한 20, 30년 지나면은 일반인들도 널리 보급해서 쓰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도 역시 테슬라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